대중음악의 뿌리가 미국 남부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문화 가치 면에 강한 권력과 권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의 상업화도 주도하게 되었어요. 대중음악은 18세기 노동요와 연가를 시작으로 블루스, 컨트리, 포크 음악 등의 전통의 재즈,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 록, 소울, 펑크 등의 다양한 스타일의 결합을 통한 크로스오버 음악이 탄생하였고 미디어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미국 남부에서 시작된 블루스 음악은 19세기 중엽 미국 노예 해방선언 이후 미국으로 넘어온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창시한 음악입니다. 흑인들로부터 노동요에서 시작되었으며 노예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해방 후에도 이어지는 생활난과 어렵고 비참한 환경을 노래로 풀어내었습니다. 가사는 주로 고통 속 생활의 탄식, 괴로움, 슬픔과 절망감, 시련과 좌절감, 그리고 성적인 농담과 해학적인 표현을 소재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블루스 음악은 남부의 뉴올리언스에서 시작하여 미시시피 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61번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 중부와 북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리하여 61번 고속도로는 블루스 하이웨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블루스 확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61번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는 델타 블루스의 고향인 미시시피 델타가 있고 동쪽으로는 컨트리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내슈빌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재즈와 시카고 블루스에서 로큰롤까지 대중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시카고가 있습니다. 테네시주에 있는 도시 멤피스는 이러한 지역들의 중간에서 블루스, 컨트리, 재즈 등의 음악적 영향을 골고루 받는 지역이며 로큰롤의 탄생지이기도 해요. 멤피스의 명소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그레이스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스랜드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자리한 맨션으로 롤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생전 거주했던 곳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대로 3764에 위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2년 6월 7일부로 공개하고 있으나 위층은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레이스랜드는 해마다 65만여 명이 방문해 미국에서 백악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되는 장소입니다. 맨션 옆에는 엘비스 가족 뮤비가 있는 메디테이션 가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 스튜디오는 멤피스에 있는 유니언 애비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녹음 스튜디오에 익숙하지 않다면 구멍 뚫린 카페나 술집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1950년대 중반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로큰롤 열풍을 일으킨 제리 리 루이스, 조니 캐시,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한 스튜디오입니다. 프레슬리가 그의 첫 데모를 녹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프레슬리의 마이크와 포즈를 취하고 그의 기타를 구경할 수 있으며 제리 리 루이스, 칼 퍼킨스, 조니 캐시와 함께한 즉흥 잼 세션 녹음을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소는 더 뷰티 샵입니다. 멤피스 시내의 많은 부분이 역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도시의 일부 지역은 최근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띠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쿠퍼타운이고 이곳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더 뷰티 샵입니다. 사실 더 뷰티 샵은 과거에 영화배우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벌집 모양의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자주 갔던 미용실이었습니다. 멤피스 태생의 카렌 블록만 캐리어는 프리실라가 한때 사용했던 실제 후드가 달린 헤어드라이어를 아이디어로 지금의 식당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수박, 50년대 칵테일, 포크와 복숭아 등 다양한 메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블루스 전설들의 거리, 힐 스트리트입니다. 빨간색과 흰색 불빛, 복고풍 콜라 광고판, 그리고 빌 스트리트에 늘어선 끝없는 네온 사인들은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음에 조심하세요. 지금이 1920년대가 아니라는 것을 잊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은 여러분이 거리에 있는 많은 라이브 음악 공연장들 중 한 곳이라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빌 스트리트의 라이브 클럽에서 선 오브 어 프리처 맨이나 쉐이크 레틀의 룰과 같은 클래시컬한 라이브 블루스 밴드가 없는 장소를 찾기 힘들 거예요. 대표적인 라이브 클럽은 아티스트 이름을 따서 만든 B.B. 킹즈 블루스 클럽입니다. 빌레 스트리트는 1977년 의회의 한 조항에 의해 공식적으로 블루스의 고향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낮에는 숙련된 거리 공연자들을,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블루스 밴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5번째 장소는 스탁스 뮤지엄입니다. 스탁스 뮤지엄은 미국 소울 음악과 스탁스 레코즈의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세계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소울 음악의 탄생은 1906년경 미시시피 삼각주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남부 가스펠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어 박물관 내부를 당시 시골 교회로 재구성하였어요. 스탁스 레코즈에서는 오티스 레딩, 부커 티 앤더 엠지스, 샘 앤 데이브와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녹음하였어요. 1960년대와 1970년대 스탁스는 세계 최고의 블루스, 소울, R&B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날들을 보내는 장소였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스탁스 레코즈와의 계약 협상의 일환으로 아이작 헤이즈의 맞춤 녹음, 1972 캐딜락, 티나 터너의 투어 의상, 그리고 오티스 레딩의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도시 내슈빌로 가볼까요? 첫 번째는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박물관입니다.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 박물관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음악 기념품들을 보존해오고 있어요. 참가자들은 히젯, 레코드 플레이어, 다소 부피가 큰 TV와 함께 완성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골드 플래티드 1960 커스텀 캐딜락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밥 딜런이 그의 앨범 내슈빌 스카이라인에서 사용했던 판다 기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녀의 앨범 레드의 커버에서 입었던 엷은 황갈색 코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인 박물관은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돌리 파튼, 그리고 디에 버리 브라더스가 녹음했던 근처에 RCA 스튜디오 B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의 온종일 라이브가 진행되는 공연장들과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관광객들 사이에서 거리를 걷는 카우보이를 발견할 것입니다. 일출부터 일몰 훨씬 후까지 재능 있는 컨트리 밴드들이 등장하면서 활기찬 거리는 환하게 밝혀집니다. 브로드웨이를 다니다 보면 가스 브룩스, 조지 스트레이트, 그리고 레바 맥킨타이어 등 음악 스타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프린스 핫치킨입니다.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수도로 가장 먼저 알려져 있지만 핫치킨의 본 고장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어요. 내슈빌 주민들은 내슈빌만의 매운 닭 요리에 혼합되는 향신료로 다른 지역의 핫치킨보다 훨씬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내슈빌의 매운 치킨 유래는 1930년대 내슈빌의 여성이 그녀의 남편 손턴 프린스가 바람을 피운 것을 의심하였고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치킨 반죽에 많은 양의 매운 양념을 뿌렸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의 계획과는 반대로 그는 핫치킨 요리를 좋아했고 프린스 핫치킨 식당을 열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식당은 아직도 손턴 프린스의 증조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운 것을 좋아하거나 내슈빌만의 맛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꼭 들려보세요. 네 번째는 국립 아프리칸 아메리칸 음악 박물관입니다. 음악 도시의 스맥뱅 다운타운에 위치한 국립 아프리칸 아메리칸 음악 박물관은 미국에서 흑인 음악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흥미롭고 상호작용적인 경험을 찾는 분이라면 이 박물관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7개의 섹션 전시회는 컨트리뿐만 아니라 재즈부터 복음서, 랩까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만의 힙합 비트를 만들고 다운로드할 수 있고 춤 동작을 배우거나 녹색 스크린 기술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복음성가대에 디지털로 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루버드 카페입니다. 블루버드 카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하던 중
캐스팅된 곳이며 옛날부터 항상 예약이 꽉 찬 장소이기도 했어요. 작곡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항상 방문하며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미국 남부를 여행하는 건 대중음악의 탄생 배경과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은 물론 한층 깊이 있게 대중음악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남부로 여행을 꼭 떠나보세요.